네, 김민수라는 그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이 사람이 국힘의 그 최고위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처음에 딱 그 TV에 나왔을 때부터 느낌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AI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AI가 말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리기 전에 자, 한번 김민수의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아마 그 이진숙이 이번에 대구 달성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궐선거인가 봐요. 이제 이때 지원을 나갔습니다. 김민수가.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진숙을 믿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저는 엔추 파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이진숙을 지원 나온 이 김민수도 저는 엔추 파도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김민수를 분석했을 때 수상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보물이 정상의 이 커다란 바이미치. 북한 공작원들이 무기 등 각종 공작 장비를 숨겨놓은 이른바 드복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거 찾은 거예요? 이야, 대박이다. 공작 장비 발견 당시 이곳은 솔잎과 낙엽으로 교묘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넓적한 바위를 드러내자 권총과 무전기 등 각종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간첩 활동 방지를 위해 총기의 일련 번호까지 삭제했습니다. 은색 만년필로 보이는 독침 속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어 인체에 대고 뚜껑을 누르면 사람은 즉사합니다. 최신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티타늄으로 제작돼 가볍고 보안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송신 거리도 멀어 안방에서도 대북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본 내용은 1990년대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조금 전에 보신 내용은 90년대에 간첩이 잡히진 않았고 그 간첩의 물건이 발견된 그게 아마 뉴스에 실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간첩이 엄청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990년대도 이렇게 간첩이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간첩 천국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간첩이 뭐 이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간첩 이렇게 써서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손바닥에 간첩이라고 써서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첩이 일수록 간첩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간첩을 잡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방 이후 일제시대 해방 이후 그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 우리나라를 그려볼까요? 자, 되게 못 그리는 그림. 그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간첩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간첩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큰 결실을. 이제 그 따기만 하면 된다. 따기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통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되는지는 아시겠죠? 꼭 남쪽에 의해서 통일될 것 같습니까? 된다고 해도 남쪽에서 통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남쪽 세력을 이미 북이 먹었다면요? 아니면 중국이 먹었다면요? 중국이 먹은 세력이 북한을 통일하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부 중국이 되겠죠. 아무튼 뭐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막 섞여가지고 엄청 많이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냐고요?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한테 보이면 그게 간첩이겠습니까? 근데 뭐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김민수라는 그 국힘에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엔추파도스라면 만약에
엔추파도스가 뭔지는 각자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뭔가 나타났다. 그럼 저는 좀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의심해 보면 뭐 합니까? 의심해 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멍청하죠. 자, 이거 카드가 꽤 많습니다. 근데 뭐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김민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출신이라고 하네요. 차세대 보수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갑자기 왜 이 사람이 그 청년 이미지를 하면서 뜨는 것일까요?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의심하거든요. 특히 정치인 갑자기 나타났다. 무조건 누가 띄우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마치 그 인디스쿨처럼. 초등학교 인디스쿨. 그리고 네이버의 교사랑 카페처럼 갑자기 뜨는 겁니다. 갑자기 커졌어요. 교사랑도. 처음부터 컸어요. 처음부터. 얘도 처음부터 컸고.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린이 때 유아 시기의 역사가 얘들은 없거든요. 처음부터 청년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컸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커졌냔 말이죠. 누가 이만큼 키워서 내보내냐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거는 다 의심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김민수를 의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순수해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제 관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틀립니다. 맨날 틀려서 문제지.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이제 AI에 여러 거 이것저것 요모조모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2025년에 그 비상계엄 아마 윤 어게인 할 때 그 사람 이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한 그거 같죠. 그걸 이제 옹호하면서 갑자기 뜹니다. 갑자기 떴어요. 이게 사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태하기 전에 떴어요. 그러니까는 그 엔추파도스의 특징이 뭡니까? 갑자기 뜨죠.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놔요. 그러면서 이제 뜹니다. 아까 이진숙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 위원하면서 갑자기 막 국회 거기 법을 바꿀 때 이 사람이 끝까지 막 밤새도록 앉아있는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걸 막 그 카메라에서 막 비춰줘요. 그 언론에서 그런 걸 비춰줍니까? 자기가 띄우고 싶은 사람을 비춰준단 말입니다.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다 저는 장악당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진숙을 막 비춰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언론이 띄우기로 작정을 한 인물이라 이거죠. 저는 그런 사람 다 의심하거든요.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이 사람도 막 나와요. TV에 갑자기. 언론이 띄워줘요. 갑자기.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누굽니까? 대선 후보 했던 김철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철봉 그 사람도 김문수구나. 김문수도 갑자기 이 사람이 꼿꼿하게 이렇게 막 서가지고 앉아있어요. 막 국민의힘의 다른 국민의힘도 아니다. 윤어게인 그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부 다 이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런 걸 비춰주는데 김문수만 고개 안 숙이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걸 또 언론에 TV에 보여줍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당신은 엔초파도스네 이 노래를 제가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텔레비전에 니들이 나왔으면 엔추파도스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도 엔추파도스인 게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이진숙도 그렇고 또 김민수도 그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대변인 자리에 사퇴를 한 것도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하려고 사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활동하는 온갖 엔추파도스들이 갑자기 김민수를 막 밀어줘요. 비상계엄 옹호했다면서 막 김민수를 막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거든요. 아주 쉽게 그것도. 저는 좀 이렇게 멍청하게 이상한 걸 파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김민수를 한번 파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응? 관상이 나처럼 이렇게 멍충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떴지 갑자기? 멍충멍충해 보이면 그냥 믿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뺀질뺀질해 보이는 게
갑자기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이 사람의 그 집안이 부산에서 이제 분당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부산에서 아버지 세대에 부산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부산에서 좀 많이 그 제가 생각하기에 엔추파도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 이 사람 김민수 집안도 그렇고요. 제가 좀 그 나열해 보자면 그 그라운드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뭐 울산이라고 하는데 울산이나 부산이나 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제 손 손현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부산의 세계로 교회인가? 그 저는 이 사람도 에추파드수 같거든요. 그리고 또 손주은이라고 있습니다. 그 손주은이 그 이경규 코미디언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 학원 사교육으로 떴지 않습니까? 그 메가스터디인가? 그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은 시대에 이제 부상한 부산 출신의 엔추파토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 두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기반으로 갑자기 이제 뜨는 거죠. 김민수는 뭐 젊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세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라운드 씨도 그 아버지 세대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손현보하고 손준하고 비슷한 세대겠죠. 그라운드 씨 아버지나 김민수 아버지나 아무튼 이러면서 분당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그 분당이 그 신도시 아닙니까? 그 신도시로 막 개발될 때 그 김민수 아버지가 분당으로 이주하면서 그 가족 사업을 분당에서 이주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분당 토박이 이미지를 강조하는데요. 그 이 사람들은 분당 토박이가 아니고 부산에서 이제 분당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족 사업이 저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엄청 쉬운 사업으로 돈을 끌어들이거든요. 바로 태원 BMC라는 이런 회사를 가족 회사를 차립니다. 부산이 한참 이제 그 신도시로 발전할 때 그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 시설 건물 관리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인맥이 이제 닿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거의 이제 인맥으로 아주 쉽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시설 관리업, 뭐 건물 관리업 하는 사람들은 막 인맥으로 막 얽혀 있어요.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그 돈을 막 끌어담더란 말입니다. 이런 태원 BMC라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인맥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인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으게 돼요. 갈고리로 그냥 갈퀴로 돈을 이렇게 막 끌어담아요. 돈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입니까? 요즘은 막 끌어담는 그런 기업을 했는데 그게 바로 태원 B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자금 흐름 파악이 제한적이다. 이 비상장 형태였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끌어모으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집안이 자수성가적 집안이 아니고 어떤 엄청난 인맥에 의해서 끌어들여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당으로 이사 올 때부터 이제 설계되어 있지 않나. 시설 관리업을 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조금 전에 그거는 그 가족 사업이었고 그 김민수가 사업가 이미지를 이렇게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들이우거든요. 그때 내세운 게 바로 크린 아트홀 사업을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100만 원이었나? 1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엄청 크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웨딩 컨벤션 연회 업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웨딩홀 같은 컨벤션홀 같은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자본이 엄청 작았는데 뭐 100만 원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몇십 배, 몇백 배를 키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AI에 물어보니까 이런 이런 사업이 돈 세탁에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김민수가
그 이런 업종에서 이제 대박을 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 역시 그 인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대박을 냈다 그러고 그 조폭들이 많이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고 돈 세탁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의심이 가는 겁니다. 아무튼 김민수는 그것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웨딩홀 그 사업으로, 컨벤션 사업으로. 그러고 그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정치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근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쪽이 있는데요. 그 사업 쪽 말고요. 바로 학력 쪽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졸업한 대학이 학부가 그 상지대란 말이죠. 그 저는 상지대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김민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근데 이 상지대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삼수 끝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1수, 2수, 3수 끝에 상지대를 들어갔는데 이 상지대가 강원도에 있는 그 지방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좀 이렇게 그 성적이 좋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갑자기 대학원을 고려대를 갑니다. 그러고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 받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정치권에 진입했단 말입니다. 중앙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게 이제 정형적인 그 정치인 코스라고 해요. 그 처음에 이제 학부는 뭐 시시한 데를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게 힘들었겠죠. 이때만 해도. 요즘은 막 들어가죠. 요즘은 그 정시 말고 수시가 발달하면서 온갖 그 정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전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 이제 꽂아 넣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다 되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정직했어야 했어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정직한 자기 성적이 있었어야 했어요. 김민수 세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삼수 끝에 그 열심히 공부했겠죠. 자기 딴에는 부자였으니까 가외도 막 붙여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지대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지대라는 요 정도의 학벌로는 그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게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 제대로 발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대 정도의 이제 간판은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대학원이 고려대에 가려고 하면은 이 상지대 법학과에서 이 김민수를 밀어줬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교수들이 김민수를 밀어줬다. 그 고려대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상지대는 어떤 학교였을까요? 그 밀어줬다는 그 교수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교수들이었을까요?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자, 상지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AI가. 그 과거 학생운동, NL 계열, PD 계열 두 개 있죠. 그 학생운동에. 이게 프롤레타리아 뭐 이거는 뭐더라? 하여튼 이게 이제 북한 추종이죠. 북한 추종이고 얘는 아마 그 러시아의 그 레닌 추종이죠. 레닌 추종.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추종이고 그 종북 뭐 주사파가 NL 계열 아닙니까? 그 이 주사파 계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가 바로 상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계열에서 가장 잘 이제 알려진 곳이 바로 상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강원도라는 그 지방 운동권, 그 강원도라는 지방에도 운동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점 대학이 바로 상지대라고 합니다. 그 말이 진보지, 그 종북 아닙니까? 그 종북 성향 학생 운동의 기반이 된 학교였고, 그리고 정치권 인맥 연결 통로로 역할이 있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그 완전 그 NL 계열로 알려진 교수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해석과 평가 영역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영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김민수는 하필이면 상지대를 나왔더라.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김민수의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분석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지방의 그 사업대는 또 뭐야? 이거는 이제 제가 안 써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 지방의 그 상지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대학원 간판을 딱 갈아 끼우죠. 고려대로 갈아 끼우면서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지대란 학부보다는 대학원, 그러니까 고려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 삼수해가지고 상지대 갔다는 말은 그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 전문가 같습니까? 저는 별로 믿음이 1도 안 가거든요. 이 사람이 또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그 윤석열 계엄을 옹호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뜨고 그 청년위원이 돼요. 그 청년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을 이제 막 비하하거든요. 윤석열을 막 비하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뜨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그 윤석열을 한 번도 제대로 옹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용을 한 거예요. 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엔추파도소의 행동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지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그 관리를 하는가. 나는 전문 기업가다. 나는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한 기업의 종류가 그 돈 세탁용이었다. 인맥을 이용한 돈 세탁용 기업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뭐 다둥이 아빠다. 요즘 애기 안 낳는데 이 사람이 애가 넷인가? 해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저는 이제 애 많이 낳은 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만약에 키워졌다면은, 키워졌다면 말입니다. 어떤 역할로서 키워졌다고 하면은, 결혼하고, 그러고 아이 낳는 것까지 전부 다 관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명인가? 애가 4명인가 5명인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세대보다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40대 정도 되나? 그 사람들이 애를 이만큼 낳습니까? 낳고 싶죠.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왜?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만 안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 애를 막 낳아요, 그냥. 이 말은 뭐겠어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애를 계속 낳으라고 한 거겠죠. 이것도 저는 의심스러운 하나의 조각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갑자기 보수를 해. 뭘 했다고 보수지? 이 사람이 보수로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이미지로 이제 자기를 이제 꾸며가죠.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거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맨 처음에 태원 BMC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 기업. 이것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성공하는 거는 인맥이 받쳐준다는 거. 정치적인 인맥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숨깁니다. 이런 거는. 크리나톨 성장 과정에 대해서 숨겨요. 이게 이제 김민수가 자기가 이제 기업가로 성공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또 숨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가족 사업. 그러니까 가족 사업에서부터 성공했다는 거. 자기 아버지가 부산에서 올라오고 이거 다 숨기지 않습니까? 이런. 자, 조금 전에 다 보셨나요? 제가 이걸 잘 누르는 걸 까먹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튼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자, 그리고 다자녀 이것도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이런 걸 쓴다고 합니다. 다자녀 애들 막 앉혀놓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치인 이미지로 어필하는 거. 미국의 지금 부통령인 반스 같은 경우에도 자녀 많이 넣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최종 정리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 게 바로 이거 상지대. 이게 이제 가장 의심스럽고
이 가족도 저는 좀 그 부산에서 올라와서 그 성공한 그 경로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 시설 관리라는 이 업종이 그 인맥으로 철저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웨딩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정치 줄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업종에서 그 성공했다는 거. 그런데도 무슨 기업가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 보수로 이렇게 진입했다는 거. 이거 세탁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원을 세탁하고 고려대로 세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치 유능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을 왜 의심했는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너무 질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질 낮은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뜨지? 왜 자꾸 텔레비에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학력을 그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수 끝에 상지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상해서 그다음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AI에.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참 그죠. 할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끝까지 의심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좌파가 심은 인물이 아닌가. 어쩌면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그 의심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지. 제가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그 하나의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그 트로이 목마가 왜 이렇게 목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그 군사가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인 것처럼 줬는데 이 트로이 목마에서 짠 하고 나와가지고 그 성을 전체 다 이제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때는 폭파는 아니지. 아무튼 망하잖아요. 그 성이.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제 보수의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딥스 세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자금 세탁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마음대로 이제 상상한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지는 말라. 그렇지만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편 거죠. 자, 이상 그 어설프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여러 인물을 많이 팠어요. 그것에 대해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